이게 웬 말일까요?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났다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2024년 6월에만 무려 5조 3천억의 이제 주담대 대출 이제 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지금 현재 언론들이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빚쟁이들을 전락시키기 위한 마지막 끝물 사냥을 말입니다. 이번 시즌에 빚쟁이를 전락하면 인생이 끝장난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너도 나도 3억 5억씩 대출 받으니까 아무 느낌이 없는 것 같은데 3억 5억을 대출 받는 순간 죽을 때까지 그 빚을 또 안고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빚 1억과 자산 1억의 차이가 비슷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산 1억을 모으는데 10년이 걸린다라고 하면 빚 1억을 갚는데 15년도 더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압니다. 마이너 대출을 한 3천만 원, 5천만 원 받으면 그 마이너 대출 갚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족쇄처럼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니 매달 이자는 내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어나기만 하고 왜 이렇게 줄어드는 게 없지, 이런 생각들을 막 하게 될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습관에 젖어서 살기 때문에 그냥 지금 살아가는 게 매우 당연하고 뻔한 것 같지만 부채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 지는 순간 그게 내 발목에 족쇄가 돼서 꽤 오랫동안 나를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 사람들이 잘 못 느낍니다. 2억 대출 받아 보십시오. 2억 그 원금 언제까지 갚을 거냐고. 이자만 내면서 원금은 안 갚아도 되고 나중에 어느 시점이 돼서 부동산을 턱하니 팔고 빠져나갈 수 있을 거란 착각을 많이 하는데 부동산이 사는 건 쉬워도 파는 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파는 게. 그거를 사람들이 너무도 모르는 거죠. 별거 아닌 것처럼, 수월한 것처럼, 쉬운 것처럼, 뭐 사서 시세 차익 보고 팍팍 팔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는 거는 금방이지만 파는 거는 5년 걸릴지 10년 걸릴지 15년 걸릴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매우 우려스러운 게 이 시장입니다. 그런데 빚을 져서 대출을 내서 집을 샀다 이러면 그 대출이 오래오래 우리의 일상을 힘들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반대로 금융권들은 악착같이 빚지게 만들려고 수작질을 벌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기획재정부는 사실상 친금융권 조직입니다. 그들은 금융권들이 빚진 사람들을 상대로 가상금리 장사하면서 잘 먹고 잘 살게끔 만드는 게 그들의 일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전 금융권이 빌려준 돈이 500조로 하죠. 500조. 이게 뭘 뜻하냐라면 사실상 죽을 때까지 그들은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을 뜯어먹고 떵떵거리며 산다라는 겁니다. 금융권들의 이제 종사하는 그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봉이 억이 넘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억 넘습니까? 임원이 돼야 억이 넘는데 그들은 아주 많이 받는 거죠. 그걸 보면은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명심하며 지내야 된다라는 거죠. 너무 쉽고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좀 지그시 좀 냉정하게 삶을 따져보고 살펴보고 두고 보며 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2024년 6월에 5조 3천억의 가계부채가 늘었는데 그 5조 3천억의 빚을 낸 추가 대출을 낸 이는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우 우울해지는 겁니다. 이 마지막 끝물에 조금만 참았으면 훨씬 더 싼 가격에 훨씬 더 안전하게 집을 살 수 있는데 무리하게 욕심을 부려서 그렇게 집을 사는 짓거리를 벌린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벌어지는 일인데 참 어처구니가 없고 참 씁쓸하죠. 이 마지막 이 언론과 그 건설사와 시행사의 총공세 걸려든 거다라고 생각하면 씁쓸할 뿐입니다. 지금은 절대로 집을 사면 안 되는데 2030들 상대로 또 뭐 1%대 대출 금리로 대출하게 해주니까 집 사라고 꼬드기는 건데, 그렇게 해서 꼬드겨서 수십 년 동안 빚쟁이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개수작입니다. 그런 것에 걸려들면 삶이 그냥 우울해진다라고 봐야죠. 결국 부동산도 하나의 사치제일 뿐입니다. 형편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지 무리하게 욕심 부리고 탐욕을 내보이면 인생이 서글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부모들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자식들한테. 새로운 20대 30대들이 또 못 모르고 투기하고 이러지 않게끔 좀 신중하게 옆에서 지켜보고 좀 챙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 막막하고 참 우울하고
참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부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너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대거 무너진다라는 것. 그들이 보통의 사람들하고 차원이 다른 삶을 삽니다. 일전에도 예시를 들었습니다. 월급이 300만 원인 사람하고 월급이 400만 원인데 주택담보대출을 만약에 200만 원 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전자는 가처분 소득이 300만 원이고 후자는요 200만 원입니다. 실제로는 전자가 후자보다 100만 원 적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역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그 상황은요 쉽게 뒤집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 고소득 중상층들이 뭐 세채, 다섯채, 일곱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서 빚을 왕창 냈어요. 평가 자산 금액은 뭐 부자다, 20억이다, 30억이다, 40억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현실 세계에서는요 그 때문에 짓눌려 가지고 허덕이며 사는 겁니다. 100억짜리 건물 주인도 갚아야 될 3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100억짜리 건물을 뺏기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닥칠 현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려하고 조심하고 염려하며 살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쉽지 않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조심조심하며 살아야 되고, 항상 돈을 목숨줄로 생각하고 내 손에 있는 10만 원이 남의 100만 원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다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지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는 게 참 쉽지 않고 참 어렵고 막막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한 것들을 명심도 명심하며 지내야 된다라는 것. 2024년 7월입니다. 하반기입니다. 두 달만 지나면 2024년 9월에는 스트레스 DSR 2차 50% 가상금리 적용하는 게 시행이 됩니다. 이제는 못 미룰 겁니다. 또 미룬다라고 하면 짱돌 맞겠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는 조용히 두려워하며 지켜봐야 됩니다. 영끌들이 대공 올라가는 시간들이 오겠죠. 이게 앞으로 벌어질 일입니다. 얼마나 무서운데 쉽고 만만하게 별거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는 놈들이 전부 다 쓰레기들이고 악인들입니다. 마지막 한 명이라도 노예 사냥을 해서 포획하려고 하는 수작질이다 라고 보면 맞는 거죠. 참 서글픈 일입니다. 참 씁쓸합니다. 저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빚쟁이로 전락시키고 허덕이게 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걸까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못 모르는 아무 생각 없는 2030들을 빚쟁이로 전락시켜야 자기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런 일들을 계속 한다라는 겁니다. 두고 보고 지켜보고 따져보고 살펴보고 계속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무시무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만큼 우리는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지 않게끔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내야죠. 좀 더 조심하며 지내야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삶을 또 견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더욱더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명심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